안녕하세요.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. 개념 스토리 7번째 키워드는 스키마입니다. 이 스키마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쉐바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번역을 하면은 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스키마를 다루고 있는 학문 분야로서 이제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고, 인지심리학은 말 그대로 인간의 인지, 즉 생각하는 거, 사고하는 거, 인식하는 거, 이런 과정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, 이 인지심리학에서 스키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내가 살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축적되는 구조화되어 있는 지식을 스키마라고 표현합니다. 그런데 이제 삶 속에서 이 스키마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?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의 한쪽에 거미줄이 보일 겁니다. 이 거미줄에 어떤 날아다니는 뭐라고 할까? 잠자리가 이 거미줄에 걸렸을 때 죽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엔 생을 마감하긴 하지만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걸리기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어떤 특성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삶 속에서 스키마는 주로 이제 저는 심리적 덫이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, 내가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반복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과 혹은 내가 맺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스키마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게 되면 일단 타고난 기질이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좀 액티비티한 기질보다는 좀 샤이한 수줍거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보다는 좀 수동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좀 무감각하거나 그리고 좀 더 불안감이 심하거나 아니면 모든 좀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, 여기에 양육의 환경이 적절하게 잘 세팅이 되면은 이런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지만, 안타깝게도 이제 양육의 환경도 적절하지 못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스키마가 나의 평생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육 환경에서 생애 초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태어나서 5, 6세에 그 사람의 90%, 95%가 이미 결정이 된다 정도로 태어나서 5, 6세 동안에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되게 중요한 것이고, 이때 이 시기에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엄마 아빠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본능과 욕망과 욕구가 잘 충족이 되면 이미 채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채운 사람들은 집착을 하지 않게 되겠지. 그런데 태어나서 양육의 환경에서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꾸 성장해 가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집착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덫에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표현합니다.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스키마가 재현되는 거,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어린 시절에 나의 가족 드라마가 결국에 2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60대가 되어도 계속 재현되는 게 바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덫에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분명히 뭔가 사로잡혔다라는 건 행복한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심리적인 덫에 걸린 사람들이
그 덫을 벗어나는 방식을 좀 들여다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굴복한다든지 도피한다든지 반격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굴복은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아예 세팅을 합니다. 그래서 나는 결함투성이야. 그래서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. 난 아무것도 못해. 그래서 왜 스스로를 그렇게 비난하십니까?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 전에 그냥 내 스스로 나를 먼저 비난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방식이 굴복입니다. 두 번째 이제 도피는 거부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도망가는 걸 도피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친밀감에 기반하지 않는 관계.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을 마주하게 되면 직면하기보다는 좀 도망가는 거, 피해가는 거 있습니다.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너를 그렇게 심하게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어때?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고통스럽고 괴물 같았어요.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.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피해가는 거.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피라고 표현합니다. 자, 그리고 반격은, 굴복은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좀 세팅했다면 반격은 일종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나를 아예 우월한 존재로 좀 세팅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 좀 풍기는 거.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과 상황을 자꾸 조종하는 거,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혹시 이런 스키마가 지금 있을 때 스키마에 굴복을 하는가, 도피를 하는가, 반격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굴복도 도피도 반격도 건강한 방식은 분명히 아닙니다. 그런데 일단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개념 스토리 지속되겠습니다.